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멋진 무기, 유명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이건 뭐 우리 군도 많이 운용했던 그런 헬기입니다. 70년을 이어온 명품입니다. 미국의 UH-1 헬리콥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명작이죠. H-13 헬기의 한계를 뼈저리게 체험한 미 육군입니다. 1952년 6.25 전쟁 당시인데요. 이거 지금 6.25 때 사진이에요. 자, 지금 뭐 보시면 이 H-13 헬기 2인승 헬기인데 잠자리 헬기죠. 그냥 조종석, 부조종사 이렇게 타는데 이 옆에다가 지금 세상에 이제 부상자를 갖다가 옆에 실내에 안 태우고 옆에다가 뭔가 구조물을 빼가지고 이렇게 들 것을 실어서 실어 오는 겁니다. 야, 이런 헬기로 환자를 후송하라고 가다가 죽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헬기가 기동 헬기라고 부르지만 이때는 사람이 기동하기 위해서 헬기를 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은 아주 좋은 경우에는 차를 타고 안 그러면 걸어가야죠. 보병. 그런데 이때 헬기는 응급 환자를 부상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의무 후송용으로 헬기를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초의 군용 헬기는 그냥 응급후송용이에요. 그래서 야, 응급후송용 도대체 밖에다가 들 것을 실어 나르기 이게 되냐, 이거 가다가 다 죽지. 야, 실내에다가 환자 실을 수 있는 거 빨리 만들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형 의무 후송 헬기 도입 사업에 뛰어든 육군인데 이 사업에 20여 개의 메이커가 치열한 경쟁을 했어요. 1952년도에. 자, 이때 당시에 이제 공군이 이런 걸 썼습니다. 야, 육군아, 우리 쓰는 이 H-43 이런 거 같이 쓸 생각 없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육군은 공군이 너무너무 싫어요. 왜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군은 육군 항공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독립해가지고 완전히 막 세력을 마구마구 키우면서 이제는 그냥 맘먹는 거죠. 그러니까 공군 꼴 보기 싫어요. 그래서 공군이 쓰는 거, 야, 안 써. 니들하고 말 섞기도 싫어. 꺼져.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육군은 공군 쓰는 거하고는 그냥 같이 안 해. 무조건 우린 따로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당시 이제 공군은 이 H-43이라고 여기 지금 쌍축 반전이에요. 축이 두 개입니다. 두 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후방 로터가 없습니다. 후방 로터 없는 이 모습을 보면 마치 러시아의 소련의 그 카모프 32, 카모프 27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케빈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생겼어요. 그런데 어쨌든 육군은 공군하고는 같은 것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20여 개 메이커가 들어와서 막 치열한 경쟁을 벌였어요. 왜냐? 육군이 최대의 세력이니까 엄청난 물량이 이제 되겠죠. 그러던 중에 헬기 명가 벨이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아주 많은 이제 업체 20여 개의 업체가 들었는데 그 중에서 벨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벨 헬리콥터스님이 미 육군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아유, 우리 고객님, 신형 의무 후송 헬기 찾으신다고요? 저희가 아주 기가 막힌 고객님 맞춤형 모델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군이 우리 맞춤형 모델, 니네 군용 납품 실적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군용 헬기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 벨이 아유, 요즘은 스핀온, 스핀오프 시대 아닙니까? 저희가 내부 공간 기가 막히게 뺀 신모델 벨 204를 출시했는데 그거 군용으로 쓰는 겁니다. 요새 뭐 그냥 뭐 이거 하면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헬기를 딱 보여줍니다. 벨 204라는 헬기를 딱 보여주니까 뭐야 이거 기존에 우리가 보던 거하고 너무 다르네. 이야, 이거 디자인 기가 막히는데 완전히 미래형으로 생겼어. 좋아, 당장 계약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여 개 업체 중에서 벨이 선택이 된 거예요. 204 이걸 보여주면서. 왜냐하면은 지금 이 벨 204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UH-1 헬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헬기의 엔진이 이제 천장에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캐빈을 통으로 그냥 다 쓸 수 있게 아주 구조가 잘 되어 있는데 당시에 이런 헬기의 엔진을 위에다가 얹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동체 뒤에다가 엔진을 갖다 놓고 뭐 하여튼 애매하게 엔진들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뭔가 이 헬기의 형상이 좀 껑충해지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이 캐빈의 활용도, 그러니까 이 내부의 활용도가 조금 제약되고 엔진하고 뭐 이 구조물 때문에 이제 이런 형상이 됐는데 이 벨 204는 정말 깔끔하게 그냥 통으로 다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벨 204가 거의 뭐 현대 헬기의 어떤 모델을 제시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지금 보면 이제 이 UH1 보면은 야 너무 후지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이때는 52년도니까 야 이거 완전 미래형 디자인이구나 이거 하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 육군을 사로잡은 획기적인 설계입니다. XH-40으로 채택이 됐고요. 1955년도에 야 이거 기가 막히네 엔진 더 좋은 거 얹어줄 테니까 당장 계약하자.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엔진이 한 600마력 정도 되는 엔진이었는데 600마력 가지고 군용으로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한 700마력대짜리 엔진 줄 테니까 그거 얹어 가지고 쓰자 해가지고 지금 생산을 했는데 이 XH-40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UH-1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죠. 그런데 동체가 조금 짧아요. 나중에 이제 그 병력들을 좀 실어 나르고 하다 보면은 이 캐빈이 커야 되니까 점점 이제 캐빈이 커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동글하게 짧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XH-40이라는 이름으로 쓰다가 나중에 60년대 들어와서 미군이 이 전부 항공기들의 이름을 이제 재정립을 했죠. 전투기는 F, 뭐 폭격기는 B, 또 기동 헬기는 U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이름을 재정립할 때 그때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휴이 전설의 시작입니다. UH-1A 범용 헬기의 전력화. 1962년도에 이름을 이제 XH에서 UH-1A로 이름을 바꾸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완전히 대량 생산을 시작하는데 자 최대 이륙 중량은 4톤입니다. 엔진 출력은 770마력, 최대 속도는 시속 220km, 작전 반경은 510km, 탑승 병력은 조종석 그 승무원 2명에 병력 8명 이렇게 타는데 510km 작전 반경은 조금 믿기 힘든 작전 반경이에요. 이건 사실은 뭐 이 정도 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이 대형 헬기도 사실 이 정도 내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건 조금 뻥 같고 어쨌든 이 작은 덩치로 8명의 병력을 실어 나를 수 있으니 정말 공간 활용도가 끝내주는 헬기였던 겁니다. 이게 이제 초창기 UH-1이었어요. 지금 그게 이제 계속 뭐 A, B, C, D 뭐 쭉 가다가 뭐 H 그리고 이제 나중에 N, Y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Y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때 가서는 이륙 중량이 거의 2배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베트남전에서 맹활약을 하죠. 현대 공중 강습 작전의 개념을 닦았습니다. 바로 우리 베트남전 영화 보면 헬기들 엄청 나오지 않습니까? 람보도 보면 헬기 타고 가가지고 막 M60 기관총 갈기고 이렇게 하는데 베트남전이 바로 이 기동 헬기를 이용한 그런 공중 강습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한 전쟁이죠. 건십 앤 슬릭이라고 들어봤냐? 이제 이런 거예요. 건십. 그러니까 이 UH-1B를 바탕으로 베트남전 때 코브라 공격 헬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코브라 공격 헬기가 이제 건십으로 확 따라다니면서 항공 제압해주고 그리고 이제 보병들이 이렇게 UH-1 헬기를 타면서 확 공중 강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슬릭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슬릭이라는 게 뭐 형용사로 번드르르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하고 전혀 관계 없죠. 그럼 뭐냐? 이제 이게 그 병사들이 지는 말인데 야 헬기 타고 폼 난다 번들하는 내가 정말 이제 이렇게 돼서 슬릭이라고 이름을 병사들이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십 앤 슬릭 전술 해서 공격 헬기로 항공 제압해주고 화력 지원해주고 엄호하고 그리고 기동 헬기 쫙 들어가서 사람 내려주고 쫙 이탈하고 하는 이런 전술 베트남전 때 대량 채용했고 그래서 베트남전 때 이제 좀 덩치가 좀 작다 좀 크게 키우자 해서 UH-1D형까지 D형이 나옵니다. 동체 연장형. 그리고 이제 베트남전 막판에 우리 한국도 많이 썼던 UH-1H 버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군인데 UH-1H까지가 이로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UH-1H까지 무려 16,000대나 생산이 됐어요. 서방 세계 표준 헬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민수용까지 즉 벨 204까지 더하면 운용국이 35개 국가가 넘는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 일군도 또 한국 해군도 다 썼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다 퇴역을 했죠. 자 이런 상황.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UH-1 그러면 엔진이 하나니까 해상작전 할 때 좀 불리해.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해상작전 하면은 더 출력이 좋아야 되고 엔진이 2개라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있죠. 그런데 엔진 하나까지 있는 이 UH-1H 미 해병대가 이제 이걸 쓰는데 야 이거 좀 아쉽다. 해상작전 우리는 많이 하고 상륙작전 할 때 써야 되는데 이거 좀 아쉽네.
엔진 2개 붙이면 어떨까라고 하는데 해병대 입장에서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던 차에 캐나다군이 휴이에다가 벨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엔진 2개짜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벨 41이라는 모델 바탕으로 만든 건데, 캐나다가 이걸 해? 그럼 우리가 추가 개발비 낼 거 없잖아. 그럼 우리 사야지. 해서 휴이 성애자 미 해병대의 요구입니다. 트윈 휴이 UH-1N을 탄생시켰어요. 1970년도인데요. 캐나다가 개발비 되는데 굳이 안 살 이유가 있냐 해가지고 이 엔진 2개 붙은 트윈 휴이를 이 해병대는 대량으로 삽니다. 그래서 해병대는 이제 완전히 이 UH-1 헬기는 해병대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미 육군은 이때 이 UH-1A 트윈 휴이를 하지 않고 블랙호크 UH-60 블랙호크로 갔죠. 시콜스키. 그런데 해병대는 이걸 그대로 썼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죠. 이거 구형됐어요. 쓸 수가 없어요. 어떡하지? 우리도 UH-60으로 가야 되냐? 하던 차에 해병대가 자존심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UH-1의 최종 진화형 UH-1Y 베놈으로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버려요. 지금 보시면 베놈하고 UH-1N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UH-1N 보면 여기 이제 엔진이 있고 엔진 위에 바로 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UH-1Y는 또 엔진 위에 뭔가 또 불룩하게 또 있어요. 이제 이 차이입니다. 외형으로 이제 우리 같은 사람 보면 이건 UH-1Y네, 이건 N이네 이렇게 하는 그 식별 방법이 또 엔진 2개가 붙어 있는데 위에 불룩한 게 없으면 UH-1N, 엔진 2개인데 위에 불룩한 게 있으면 UH-1Y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분간을 해요. UH-1N 같은 경우는 일본이 라이센스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는 우리는 육군하고 같이 안 갈 거야. 우리는 독자적으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살릴 거야. 해서 베놈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최대 이륙 중량 8.4톤입니다. 처음에 UH-1A가 4톤이었으니까 이륙 중량이 2배 이상으로 뛴 겁니다. 엔진 출력은 1546마력짜리 2개입니다. 처음에는 600마력 정도 됐죠. 최대 속도는 시속 293km, 작전 반경은 241km, 탑승 병력은 승무원 2명에 보병 15명을 태울 수가 있는데 15명을 태울 수 있다. 이거는 뭐 거의 뭐 테트리스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해병대는 계속 쓰는데 해병대는 이걸 이제 병력 수송용으로 쓰지 않고, 왜냐 지금 이제 오스프리를 병력 수송용으로 주로 쓰니까 그전에는 이제 CH-46을 그 바나나 헬기 그걸 이제 주로 썼죠. 그래서 해병대는 지금 이것을 공격 헬기 부대에서 공격 헬기 용도로 써요. 그래서 AH-1Z 이 바이프하고 이 베놈하고 섞어서 공격 헬기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같은 부대예요. 그래서 70년을 써온 신화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20년을 더 쓸 거예요. 그러니까 총 90년을 미군이 이 UH-1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040년대 FVL이라고 지금 미 육군하고 같이 하는 수직 이착륙 이 헬기들 완전히 그냥 통일돼서 지금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40년대 전력화될 예정인데 그때까지 이 UH-1을 계속 쓸 거예요. 이 UH-1Y하고 이 AH-1Z 바이프하고 부품 공통성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불룩한 거 그리고 뒤에 엔진이죠. 불룩한 것부터 시작해서 뒤에 이 붐 그리고 꼬리 날개 똑같아요. 캐빈만 다릅니다. 캐빈만. 그러다 보니까 부품 공통성이 70% 이렇게 해서 해병대는 이 두 헬기를 같이 공격 헬기 용도로 쓰고 있어요. 앞으로 20년 더. 무려 90년이나 미군이 쓰는 이 UH-1Y 휴이 시리즈였습니다. 정말 명품이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